어제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요, 대체로 모든 성장주들이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이 로쿠였는데요. 로쿠의 주가는 하루 만에 3% 정도 상승하는 건강한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자, 로쿠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왜냐면요, 구겐하임이라는 투자 기관이 있는데 이번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투자 의견을 뉴트럴에서 바이로 바꿔줬다고 합니다. 중립에서 이제 매수 의견으로 돌아선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일단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마이클 모리스입니다. 자, 이 마이클 모리스라는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요. 첫 번째 투자 매력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현재 52주 지난 1년 동안 최고점에 비교해 보니까 32%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첫 번째 투자 매력이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커넥티드 TV의 그 광고 시장의 성장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좀 자세하게 그 미국 기업 분석 끝판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트레이드 데스크 아니면 로쿠의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인터내셔널 익스펜션. 지금 미국을 벗어난 다른 쪽에서 국제적인 성장의 모습이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로쿠의 미래를 좋게 보는 것 같고요. 일단 타겟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395를 지정해 줬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22% 정도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 이유 중에서 국제 마켓에 진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캐나다 쪽에 광고 마켓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을 하는데 원뷰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이 캐나다 마켓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이 원뷰라는 새로운 광고 플랫폼을 가지고 이 캐나다라는 나라에 진출을 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원뷰는요 셀프 서브 플랫폼이다. 따라서 광고 주라든지 아니면 광고 에이전트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직접 이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사용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이제 셀프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먼저 내가 원하는 뭐 타겟 마켓을 정하겠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뭐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뭐 관심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내가 광고를 얼마 정도를 사용할 건지 광고비를 책정하고 뭐 시간제도 정하고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데스크톱 아니면 모바일폰을 통해서 광고를 내보낼지 아니면 이 광고를 내보내는 그 컨텐츠의 종류는 오락 프로그램인지 영화인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플랫폼이다. 원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캐나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지금 스트리밍 그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반 정도가 현재 애드 서포티드 스트리밍 채널을 이용하고 있다. 자, 스트리밍 채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VOD가 비디오 온 디맨드잖아요. 이게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스트리밍 서비스 앞에요. 우리가 S를 붙이게 되면 SVOD죠. SVOD라는 것은 서브스크립션, 즉 구독을 하고 보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가 가장 전형적인 예가 되겠죠. 두 번째 VOD 서비스, 즉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앞에 A가 붙습니다. AVOD. 이건 이제 애드벌타이즈먼트죠. 광고를 보면서 구독비 없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그 광고를 가지고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채널을 보는 인구가 반 정도 된다는 거죠. 반은 넷플릭스나 디즈니를 보고요. 나머지 반은 로쿠 채널 같은 걸 본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통적인 TV를 떠나고 있다. 왜냐하면 스트리밍 서비스가 좀 더 좋은 컨텐츠를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되면요. 이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 풍부한 그 오디언스, 소비자 시장을 이 스트리밍 서비스 마켓에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의 광고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기사에서는요, 우리가 로쿠라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이제 해외에 진출을 가속화시키면서 특히 지금 캐나다에 좀 본격적으로 진출을 보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보여줬던 성장세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취지의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기사도요, 굉장히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기사에 등장하는 종목은 핀터레스트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성장주 중에 하나인데요. 안타깝게도 핀터레스트의 주가는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핀터레스트의 그 스톡 그로스 주가의 성장은요 다음 웨이브 추세를 좀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오버시즈, 해외 시장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핀터레스트 역시 해외 시장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라는 논리의 기사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번 기사는요, 루이스 나벨리아라는 분이 쓴 건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분은 뭐 경력 35년에 굉장히 좀 유명한 투자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우리한테 전해주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핀터레스트는 여러분의 레이더에 걸려야 된다. 여러분이 만약에 디스카운티드 된, 따라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러한 소셜 미디어 관련 종목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어 한다면 핀터레스트가 당연히 그 후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유는 Q2 2분기의 어닝 실적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You don't expect, 여러분들은 보통 기대하지 않는다. 레코드 쿼터니까 가장 최고 실적을 2분기에 거뒀나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통은 이제 스톡 탱킹이라는 것은 완전히 폭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핀터레스트처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주식에서 최고의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는 보통 기대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핀터레스트한테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월 29일 날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레비뉴 같은 경우 지금 쿼터가 613밀리언, 3개월 만에 613밀리언이라는 좋은 금액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금액은요, 지금 이 기업의 역사상 최고의 실적이었다고 합니다. 최고 기록을 쓴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난해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125%라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매출은 125%가 성장했는데 이렇게 주가는 급락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보시면 넷 인컴, 순이익이 69.4밀리언이 나왔는데요. 1년 전만 해도 이 기업은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100.7밀리언을 마이너스를 보였던 기업이 단 1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것도 70밀리언이나 만들어냈으니까 매출이 지금 613이잖아요. 따라서 70밀리언이면 순이익률이 지금 10%가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어닝 퍼 시어는 25센트였는데 역시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들린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역시 워닝 사인이 있긴 했습니다. 안 좋은 모습이 있긴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MAU가 나빴다고 합니다. MAU는 Monthly Active User, 매달 한 번 이상은 들어와서 이제 사용을 하는 활성 사용자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거죠. 이 활성 사용자가요, 미국 마켓 쪽에서 7% 쉐랭크했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사용자의 수가 적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왜냐하면 2분기에만 이렇게 7%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7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의 모습을 또 보고를 해줬는데 거기에 지금 7%나 감소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핀터레스트의 액티브 미국 쪽의 유저가 계속 슈링킹 한다는 것은 마켓에 패닉을 몰고 왔다. 따라서 패닉 셀이 있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성장을 가속하는 모습만 보여왔던 주식이 갑자기 사용자의 수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던져버린 거죠. 이러한 패닉 셀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날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무려 18%나 주가가 폭락을 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내려와 보시면요. 물론 이렇게 미국 쪽의 MAU, Monthly Active User의 사용자 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That's likely exaggerated. exaggerated라는 것은 좀 과장되다, 너무 같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까지 폭락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자, 왜냐면요. 이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팬데믹 기간에 굉장히 많은 사용자의 증가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지금 아웃도어, 밖으로 나가는 활동이 많아졌잖아요. 특히 2분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3분기보다 오히려 2분기가 조금 더 사람들이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시기였죠. 그동안 이제 갇혀 있었던 그 야수 본능이 깨어난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요, 이렇게 사용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거다. 왜냐면 누가 이렇게 PC 아니면 폰 앞에 앉아있고 싶겠어요. 그죠? 밖에 나가서 좀 돌아다니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거고요. 자, 이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러한 감소 추세는요, 결국은 이제 레벨업 될 것이다. 진정이 될 거고요. 나중에 리바운드까지 될 것이다. 다시 성장하는 추세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수가 잠깐 줄었다고 해서 그 미국 쪽에 있는 이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핀터레스트를 다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 미국 쪽의 MAU, Monthly Active User의 숫자는 91밀리언입니다. 9,100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인구 수가 사실 3억 명이 조금 넘죠. 따라서 9,100만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전 인구의 25%가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미 이쪽 마켓은
경우는 좀 포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시장은 그렇지 않다. 인터내셔널 마켓 같은 경우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자, 핀트레스트의 글로벌 MAU는요 지금 2분기에 전체 363밀리언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쪽은 지금 MAU가 5% 줄어든 반면에 인터내셔널 쪽의 MAU 먼슬리 액티브 유저는요 오히려 13%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은 조금 덜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국제 마켓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된다. 앞으로 국제 쪽에 인터내셔널 마켓 쪽에 성장의 기회가 무한하게 남아 있고 아직까지 얼리 스테이지다,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 국제 시장의 그 점유율을 좀 살펴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직까지는 단가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Q2의 2019년이니까 2년 전의 모습을 보면 전체 매출 중에서 국제 시장 그 인터내셔널 마켓에서는 9%밖에 매출을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1년 후에는 15%까지 올라갔고요. 이제 2021년 2분기 같은 경우는 22%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그 인터내셔널 마켓 쪽의 성장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핀트레스트의 성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을 때 매수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자, 이분이 뭐 얘기하는 대로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죠.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의 실적까지도 계속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기사에 등장하는 성장주는 오픈도어입니다. 오픈도어는요,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은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잠깐 차트를 보시면 지난 10일 동안 보시는 것처럼 18%가 넘게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요. 자, 한 달을 봐도 16%나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는 종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오픈도어가 어제도 주가가 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좋은 소식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액세스 테크놀로지 벤처즈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회사죠. 이 투자 회사는요, 보통 그로스 테크놀로지 인베스트먼트 펌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 회사에서요,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300밀리언, 즉 3억 달러죠. 3억 달러어치의 그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픈도어의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서 총 투여한 금액이 1빌리언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오픈도어의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액세스라는 벤처 캐피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 그 액세스라는 벤처 캐피탈이요, 오픈도어의 그 주식을 산 것은요, in consistent with니까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나란히 간다는 거잖아요. 뭐랑 일관성이 있냐면 이 액세스라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트래티지, 전략이랑 일치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액세스라는 투자 벤처 캐피탈에서 가지고 있는 전략이 뭔지를 살펴봐야겠죠. 이들은요, 투자를 하고 또 도와준다. 뭐를 도와주냐면요, 파운데이션 컴퍼니니까 스타트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런 창업하는 회사들을 도와주면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런 투자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보통 투자를 열심히 하는 기업들은요, 대부분 다 커스터머를 만나는, 그러니까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기업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의 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또한 테크놀로지 에코시스템을 갖춘 이러한 기업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픈도어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고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픈도어에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굉장히 큰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면서 오픈도어 주가의 추가 상승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앞으로도 오픈도어의 상승 추세가 계속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 등장하는 성장주는 애쉬입니다. 굉장히 좀 오래간만에 애쉬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어제 주식시장에서 애쉬의 주가가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에버코어라는 투자기관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에버코어 ISI라는 투자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애쉬에 관한 그 태도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지켜줬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좋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디테일한, 굉장히 좀 자세한 분석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분석 기법이 바텀업이었다. 바텀업은요, 탑다운의 반대말입니다. 탑다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큰 거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전반적인 거시 경제라든지 경제 상황을 이해했으면 그때 이제 이 나라의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섹터,
뭐 산업 부분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종목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탑다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텀업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대부분 다 무시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커머스 그 산업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건 잠시 뒤로 하고 이 애쉬라는 기업만 바라보면서 분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봤더니요. 이 온라인 리테일러 애쉬라는 기업은요. 서스테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뭐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냐면요. 굉장히 건강한 바이오 그로스. 바이오라는 것은 이제 소비자의 수를 얘기합니다. 들어와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소비자의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purchase frequency. frequency는 빈번한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한 명의 그 고객이 얼마나 자주 들어와서 물건을 자주 사느냐 이러한 트렌드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좀 더 빈번하게 방문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마진 역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익스펜드 할 것이다. 넓어질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의견을 던져주면서요. 그 중심에는 역시 애쉬의 바이어, 즉 소비자의 수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마스크가 있건 없건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상당수의 그 좀 비판적인 사람들이요. 애쉬 같은 기업은 나중에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 마스크 팔다가 마스크를 못 팔기 때문에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스크가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마스크가 예쁘기 때문에 많이 판매한 건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에버코어에서 좀 비꼬면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에버코어가요. 그 애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취합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서베이도 했고요. 두 번째는 애쉬의 그 역사적인 트렌드도 지켜봤고요. 그 외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대한 확신이냐면요. 첫 번째로 애쉬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지속적인 그 상품에 투자하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카테고리라는 것은 이제 그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종류를 얘기하잖아요. 이 카테고리가 예전에는 몇 개 없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를 스펜션하고 있다, 확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들어올 이유가 점점 더 많아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에 따라서 원하는 물건의 종류가 상당히 다르잖아요. 따라서 물건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용자를 유입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많은 카테고리를 판매하고 있으면 한 명의 사용자가 조금 더 자주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urchase frequency도 앞으로 계속해서 향상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에버코어 같은 경우는 아웃퍼폼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주고 있고 타겟 프라이스를 이번에 올려줬습니다. 원래는 215였는데요. 이번에 250까지 올려졌습니다. 250이면 현재 주가가 223이니까요. 앞으로 한 12% 가까이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쉬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 부분은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월 의장의 연설을 직접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월 의장의 연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굉장히 좀 젠틀해 보이시고 목소리도 좋고요. 매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는지 직접 여러분들께서 시청해 보시고 앞으로 시장의 전망을 나름대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부터는 주말입니다. 다가오는 주말 계획 잘 세우셔서 즐겁고 행복한 일로 가득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kept interest rates near zero and maintained our current pace of asset purchases. These measures, along with our strong guidance on interest rates and on our balance sheet, will ensure that monetary policy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economy until the recovery is complete. Progress on vaccinations and unprecedented fiscal policy actions are also providing strong support to the recovery. Indicators of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have continued to strengthen. Real GDP rose at a robust 6.4% pace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growth is widely expected to continue at a strong pace in the second half. The sectors most adversely affected by the pandemic have improved in recent months, but the rise in COVID-19 cases has slowed their recovery. Household spending rose at an especially rapid pace over the first half of the year, but flattened out in July and August as spending softened in COVID-sensitive sectors, such as travel and restaurants.
Additionally, in some industries, near-term supply constraints are restraining activity. These constraints are particularly acute in the motor vehicle industry, where the worldwide shortage of semiconductors has sharply curtailed production. Partly reflecting the effects of the virus and supply constraints, forecasts from FOMC participants for economic growth this year have been revised somewhat lower since our June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but participants still foresee rapid growth. As with overall economic activity,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have continued to improve. Demand for labor is very strong, and job gains averaged 750,000 per month over the past 3 months. In August, however, job gains slowed markedly, with the slowdown concentrated in sectors most sensitive to the pandemic, including leisure and hospitality. The unemployment rate was 5.2% in August, and this figure understates the shortfall in employment, particularly a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has not moved up from the low rates that have prevailed for most of the past year. Factors related to the pandemic, such as caregiving needs and ongoing fears of the virus, appear to be weighing on employment growth. These factors should diminish with progress on containing the virus, leading to more rapid gains in employment. Looking ahead, FOMC participants project the labor market to continue to improve, with the median projection for the unemployment rate standing at 4.8% at the end of this year and 3.5% in 2023 and 24. The economic downturn has not fallen equally on all Americans, and those least able to shoulder the burden have been hardest hit. In particular, despite progress, joblessness continues to fall disproportionately on lower wage workers in the service sector and on African Americans and Hispanics. Inflation is elevated and will likely remain so in coming months before moderating. As the economy continues to reopen and spending rebounds, we are seeing upward pressure on prices, particularly because supply bottlenecks in some sectors have limited how quickly production can respond in the near term. These bottleneck effects have been larger and longer lasting than anticipated, leading to upward revisions to participants' inflation projections for this year. While these supply effects are prominent for now, they will abate, and as they do, inflation is expected to drop back toward our longer-run goal. The median inflation projection from FOMC participants falls from 4.2% this year to 2.2% next year. The process of reopening the economy is unprecedented, as was the shutdown at the onset of the pandemic. As the reopening continues, bottlenecks, hiring difficulties, and other constraints could again prove to be greater and longer lasting than anticipated, posing upside risks to inflation. Our framework for monetary polic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having well-anchored inflation expectations, both to foster price stability and to enhance our ability to promote our broad-based and inclusive maximum employment goal. Indicators of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appear broadly consistent with our longer-run inflation goal of 2%. If sustained higher inflation were to become a serious concern, we would certainly respond and use our tools to assure that inflation runs at levels that are consistent with our goal. The path of the economy continues to depend on the course of the virus, and risks to the economic outlook remain. The Delta variant has led to significant increases in COVID-19 cases, resulting in significant hardship and loss, and slowing the economic recovery. Continued progress on vaccinations would help contain the virus and support a return to more normal economic conditions. The Fed's policy actions have been guided by our mandate to promote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American people, along with our responsibilities to promote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Our asset purchases have been a critical tool. They helped preserve financial stability and market functioning early in the pandemic, and since then have helped foster accommodative financial conditions to support the economy. At our meeting that concluded earlier today, the committee continued to discuss the progress made toward our goals since the committee adopted its asset purchase guidance last December. Since then, the economy has made progress toward these goals. If progress continues broadly as expected, the committee judges that a moderation in the pace of asset purchases may soon be warranted. We also discussed the appropriate pace of tapering asset purchases once economic conditions
satisfy the criterion laid out in the committee's guidance. While no decisions were made, participants generally view that, so long as the recovery remains on track, a gradual tapering process that concludes around the middle of next year is likely to be appropriate. Even after our balance sheet stops expanding, our elevated holdings of longer-term securities will continue to support accommodative financial conditions. The timing and pace of the coming reduction in asset purchases will not be intended to carry a direct signal regarding the timing of interest rate liftoff, for which we have articulated a different and substantially more stringent test. We continue to expect that it will be appropriate to maintain the current 0 to 1/4%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until labor market conditions have reached levels consistent with the committee's assessment of maximum employment, and inflation has risen to 2% and is on track to moderately exceed 2% for some time. Half of FOMC participants forecast that these favorable economic conditions will be fulfilled by the end of next year. As a result, the median projection for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lies slightly above the effective lower bound in 2022. Participants generally expect a gradual pace of policy firming that would leave th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below estimates of its longer run level through 2024. Of course, these projections do not represent a committee decision or plan, and no one knows with any certainty where the economy will be a year or more from now. More important than any forecast is the fact that policy will remain accommodative until we have achieved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To conclude, we understand that our actions affect communities, families, and businesses across the country. Everything we do is in service to our public mission. We at the Fed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support the economy for as long as it takes to complete the recovery.